평생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탁을 알려드릴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세탁을 잘 하려면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요리를 잘 하려면 맛을 내는 소금, 간장, 조미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듯 세탁에서는 때를 빼는 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번 써왔던 세제를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써왔다면 오히려 빨래가 잘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옷감이 손상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세탁에 쓰이는 다양한 세제의 종류와 또 그 쓰임새,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제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요즘에는 대부분 액체로 된 세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가루 세제가 대세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정겨운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비누로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빨래를 했어요. 좀 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면 조선시대에는 짚을 태운 잿물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삭힌 오줌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잿물의 탄산 칼슘 성분과 오줌의 암모니아는 강한 알칼리성으로 지방, 단백질을 녹이는 세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는데요. 세탁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줌 냄새는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누의 원료인 천연 유지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의 찬물에서도 잘 풀어지는 이른바 합성세제가 발명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때는 더 잘 빠지며 옷감은 손상되지 않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제의 발전은 세탁의 역사이죠. 전통적인 세제는 대부분 알칼리성을 띄었어요. 알칼리성은 기름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알칼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때가 잘 빠지기 때문에 가루세제, 비누 등이 알칼리가 높은 편이고요. 일제시대에는 강알칼리, 양잿물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전 어머님 세대에서는 알칼리가 높은 세제가 센 세제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알칼리가 높게 되면 부식성이 높아서 섬유가 많이 상하고 또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 세제는 세제의 주 성분인 계면활성제의 발달로 더 이상 알칼리를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때를 뺄 만큼 세척력이 강력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쓰는 세제는 중성세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옷의 케어 라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중성세제로 세탁하라라는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중성세제가 세탁의 과정에서 옷감 손상, 염색 등의 가장 영향이 적은 세제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가정에서의 대부분의 빨래를 하는 데는 문제없이 범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성세제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성세제 하면은 울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울세제를 만든 회사에서 마케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요. 꼭 울세제만이 중성세제는 아닙니다. 중성세제란 수용액 상태에서의 성상이 pH 7 내외의 중성을 띠는 세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액체 세제를 약알칼리 세제라고 하지만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않으면 물에 희석이 되었을 때 그 성상이 중성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약알칼리 세제도 중성세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성세제로 알고 있는 울세제는 무엇일까요? 울세제는 중성세제 종류 중의 하나로 울이나 실크 같은 동물성 섬유의 부드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름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울세제를 보게 되면요, 일반 중성세제와는 달리 약간 불투명한 제형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에멀전이라는 현상으로 주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억지로 섞었을 때 우유같이 현탁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물에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울세제로 세탁을 했을 시에는 옷감의 유연 성분에 그 기름기가 남게 되어서 옷감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물세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빨랫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수건이나 기능성 등산복, 운동복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울세제 기름 성분이 옷에 코팅이 되어서 오히려 흡수력, 통기성이 중요한 수건, 운동복 등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제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오염이 심하지 않은 일상적인 빨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성 세제를 사용합니다. 오염이 심하거나 기름때가 많은 빨래는 알칼리가 강한 비누로 애벌 세탁을 하거나 가루 세제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높은 알칼리는 옷감을 뻣뻣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잘 녹지 않은 가루 세제는 옷감에 나와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헹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울세제는 수건, 기능성 의류에는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움이 필요한 옷감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이 잘 되기 위해서 적절한 세제 양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빨래할 때 얼만큼의 세제를 사용하시나요? 보통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넣으시거나 단순히 세제를 많이 넣으면 빨래가 잘 되겠거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제는 임계값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세척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제를 2배 넣는다고 2배로 세탁이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제를 너무 적게 넣는 것도 세탁이 물론 잘 되지 않게 되는데요. 적절한 세제 사용량은 원칙대로라면 물 양에 비례해서 넣는 것이 많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종류도 다르고 세제 종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리같이 간장 몇 스푼, 설탕 몇 스푼으로 이렇게 레시피 같이 통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좀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는 세제 사용량을 대략적으로 알기 쉽게 세제 사용 지수라는 것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 4인 기준 평균 1회 세탁량을 7kg 정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제 동봉된 계량컵 한 컵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가령 2인 가구의 경우에는 빨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한 3kg 정도를 세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탁 계량컵 반 컵 정도 되는 3이라는 눈곱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집 빨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빨래 바구니 하나에 5kg 정도 내외 무게가 나오고요. 좀 더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빨래 바구니를 꽉 채워서 집에 있는 체중계를 한번 재보아서 우리 집 빨래는 이 정도 되는구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제는 임계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오염이 심한 빨랫감을 세탁을 할 때에는 세제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2번 나눠서 세탁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른바 그걸 애벌 세탁이라고 합니다. 헬스에다가 비유를 하면은요. 세탁은 고중량 저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저중량 고반복을 하는 것이 세탁 효율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 세탁을 하는 방법은 빨래 비누를 사용을 해서 오염이 심한 부위를 따로 손세탁을 해둘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세탁기에 애벌 세탁 세제 투입구와 본 세탁 세제 투입구에 세제를 2번 넣고요. 애벌 세탁 호스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깨끗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찬물 세탁을 하는 것보다는 한 40도 정도 온수로 세탁을 하는 것이 세제를 적게 쓰고 세탁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세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세탁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헹굼을 더 많이 해야 돼서 세탁 시간도 늘어나고 옷감 손상도 더 빨리 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제 오남용을 막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캡슐 세제나 시트 세제도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캡슐 세제는 세제 원액을 수용성 캡슐로 포장을 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사용할 때는 세제 투입구에 넣는 게 아니라 세탁통에다가 던져 넣는 것인데요. 다만 빨랫감 위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세제 먼저 던져 놓고 빨랫감을 그 위에 넣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트 세제는 가루 세제를 종이처럼 압축을 한 것인데요. 빨래 양에 맞게 찢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루 세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세척력이 좋고 얼룩이 묻은 곳에 조금만 찢어져서 이게 물을 묻혀서 붙여 놓은 뒤에 세탁을 하면은요, 부분적인 얼룩 제거를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쓰기 편하고 세탁도 잘 되는 세탁 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제를 고르실 때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효소입니다. 세탁세제 뒤에 보면은 뭐 6종 효소, 뭐 7종 효소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효소라는 거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왜 우리가 소화 잘 되라고 먹는 효소는 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것이죠. 옷감에 묻어있는 각종 오염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성질이 비슷해요. 인체에서 나오는 분비물인 지방, 단백질, 뭐 각종 음식물 소스들을 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제의 계면활성제와 함께 얼룩을 분해하는 역할이 바로 그 효소인 것입니다. 효소는 하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즉 6종 효소란 6가지 종류의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오염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세제를 구입을 하시려면 효소의 종류가 많은 세제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만 세제의 원료에 있어서 효소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요. 효소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제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빨래에서 제거해야 할 오염은 주로 지방, 단백질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매번 다양한 오염을 지우기 위한 쓸데없는 효소에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단순히 효소의 종류가 많은 세제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에 몇 가지 얼룩을 지우는 법을 익히고 과탄산소다 등의 보조제와 함께 쓰면서 세척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세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탁 보조제인 다양한 소다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